여러분들은 사후세계를 믿으시나요? 보통 사후세계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후세계의 영혼과 대화를 하고 사진을 찍는 등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를 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사후세계란 어떤 것이며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1993년 10월 28일) 영국 서퍼트 스콜에서는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로 유명한 17세기 농가 주택에서 초현상에 흥미를 가진 4명의 조사팀이 귀신을 부르는 마술 비법으로 사후세계와 접촉을 시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는 몹스인 앨런 버넷과 그의 부인 다이애나 버넷, 그리고 예비역 공군 조종사로 현재 큰 제지회사 간부로 근무하는 로빈과 그의 부인 신드라 포이가 참여했는데, 이 실험은 5년에 걸쳐 시행됐다고 합니다. 일명 스콜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에서 영혼의 존재가 일행들에게 수없이 나타났고 또 사진으로 촬영이 되었으며 목소리가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의 실험이 미국,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현상 조사가 과학자, 교수, 변호사 등 각종 전문 분야 종사자들에게 검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험 도중 일행들은 다른 차원에서 온 영혼들이 공기 중에서 만든 기금속류 물건들을 선물받았고, 녹음기로 영혼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으며 사진기로 영혼의 존재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사용하지도 않은 필름에서 영혼들의 생성한 이미지가 담겨 있었고, 비디오에는 다른 차원의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영혼 접촉 방법을 통해 사후세계 영혼을 부른 일행은 마누라는 영혼과 만났는데, 마누는 자신이 이승과 다른 세계 사이에 위치한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차원의 수천 개가 넘는 마음을 대변하고 또 제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mily, when did you live on the Earth? 마누는 스콜 실험에 참여한 일행들이 다른 차원과 접촉하는 이승 사람들로 선택되었다고 말하면서 공기 중에서 무척 희귀한 처칠 크라운 은하를 조폐국이 제작한 질과 똑같이 생산해 일행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누와 계속 접촉한 일행은 마누로부터 그의 차원에 사는 한때 지구에 산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를 도와 지구인들과 사후세계와의 교신 방법을 개발하여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는데, 그는 우선 생각만으로 원자와 분자들을 자극해 공기 중에서 물건들을 생성하며 일행에게 선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행들은 방 안에 나타난 춤추는 불덩이와 기이한 종소리를 들었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혼자 허공에 떠서 날아다니고 방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 날 마누는 일행에게 메달과 동전들, 팔찌, 스푼 등 여러가지 물건들을 선물했고, 그 선물들은 모두 처칠 크라운 은하들과 함께 상자 안에 넣어져 보관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일행들은 영혼들이 희뿌연 불덩이로 나타나 방 안을 돌아다니며 직접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은 플래시가 없는 사진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들이 요구하면 깜깜한 어둠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신드라는 후에 사진을 현상해보다 혹시 다른 사람의 사진기 필름이 잘못 현상된 것이 아닌가 하며 놀랐는데, 이 사진에는 2차 대전 당시 세인트 폴 성당과 코벤트리 또는 런던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 당시의 부서진 버스, 그리고 1936년 날짜 신문과 1차 대전 당시 촬영된 군인들의 사진 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패트릭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영혼은 자기가 살아생 전 그 군인들을 알았다고 말했고, 에드워드는 성당 사진을 자기가 죽기 전에 촬영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스콜 실험팀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사진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에 영혼들은 35mm 필름과 폴라로이드 필름들을 탁자 중앙에 놓아달라고 요청했고, 일행들은 공장에서 나와 비닐을 뜯지 않은 필름들을 탁자 중앙에 가져다 놓았는데,
영혼들의 요구로 후에 필름을 형상해본 그들은 사진들의 살아생전 초현상 조사가였던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 경과 여러 장의 별들 사진,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인 아보르 노벨로의 친필 사인 등이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사후세계를 통해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사후세계로부터 충분한 물증이 전달되었다고 판단한 일행들은 영국의 초현상 연구의 멤버이자 친구인 몬타그 킨을 통해 과학자들을 한 명씩 영혼 접촉 집회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초빙된 인사들은 스콜 실험이 거행되는 장소를 여러 차례 검사하고 실험에 사용될 봉투, 필름 등을 직접 준비해 왔는데 그들은 상자를 잠그는 자물쇠와 열쇠도 직접 가져와 그 누구에게도 실험에 사용된 준비물을 미리 열어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초빙된 전문가들은 작은 나무 상자에 자신이 준비해둔 필름을 넣고 자물쇠로 잠근 다음 영혼이 사라진 이미지를 남기는 것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영혼들이 작업을 할 때 상자를 쥐고 있는 팔과 손가락을 누군가가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어를 하는 스위스인들과 독일인들은 독일계 영혼들이 필름에 독일어로 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는데 영혼들이 남긴 메시지들 중 일부는 뒤집힌 채 쓰여져 거울로 봐야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초심리학을 연구한 리처드 와이스먼 박사는 어느 누구도 눈속임이나 기만술 책을 쓸 수 없게 철저히 현장을 검증하고 아서 제이 앨리슨 교수와 함께 슬콜 실험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폴라로이드 필름에 별들 사진이 생성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우와 접촉한 지 벌써 4년째 되는 해 그와 사후세계 영혼의 과학자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영혼 과학자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스콜 팀에게 여러가지 이미지와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어느 날 일행은 지구에서 여러 차례 목격된 그레이 외계인과 유사한 얼굴이 비디오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를 블루라고 불렀는데 실험에 초빙된 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테이프를 사용해봤고 그 테이프들에도 유사한 이미지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험팀은 만우의 요구로 거울과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 다차원의 문을 여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어느 날 다차원 문에 정체불명의 사악한 인물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엿하자 깜짝 놀라 공포에 떨었는데 그들은 사후세계 영혼들이 아니었고 미래의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투와 태도가 불순한 그들은 실험팀에게 여러가지 기계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1998년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설계 도면에 있는 기계를 만들어 다차원 문을 건설하라고 협박했고 스콜팀은 실험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실험을 중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우와 이야기를 나눈 스콜팀은 만우도 그들을 떠나겠다며 앞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스콜팀은 사후세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믿고 이 실험을 영구히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전역에는 스콜팀이 공개한 자료들을 토대로 유사한 실험을 통해 사후세계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토속신앙이나 기성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카르마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며 인간이 죽으면 육신을 떠나 영혼세계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인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험을 통해 사후세계를 증명한 스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사후세계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미스터리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스튜디오였습니다.